자, 죄명만 바꾸어 고발을 종용한 울산청이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산경찰청이 이 김기현 관련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뭔가 좀 이게 행보가 수상하다, 뭐 이런 좀 비판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는데 뭔가 또 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황당무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김민지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청와대에서 첩보를 전달받은 울산경찰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건설업자 A씨를 불러드립니다. 건설업자 A씨가 누구냐면요. 건설 인허가 문제로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을 고발했던 인물인데요. 이 고발 사건은 앞서 2017년에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A씨를 다시 부른 경찰은 이 건설업자 A씨에게 혐의를 불러주면서 셀프 고발장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무혐의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사건을 혐의를 조금 바꿔서 다시 고발한 것,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포위망을 만든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2018년 1월이면 이게 미묘한 시점인데요. 왜냐하면 2017년 12월 28일 날 김기현 관련 청와대 첩보가 경찰청을 거쳐서 울산청에 딱 도착하는 시점이 2017년 정확히 1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직후에 경찰은 저 건설업자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혐의 다 불러줄 테니까요. 고발장 이렇게 씁시다.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매달렸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주시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혐의를 처리한 그 경찰의 불신을 갖고 있던 건설업자가 건설업자한테 이 울산청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번엔 다릅니다. 무혐의된 사건의 죄명을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바꿔서 고발장을 접수해달라. 이렇게 경찰이 저 건설업자한테 간청을 했답니다. 경찰이 어떻게 쓰면 된다고 세부적으로 모두 조언해 주더군요. 황운하 청장이 김기현 사건 직접 챙기고 있어서요.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장 소장님. 정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이 사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 그 청와대라는 권력기관의 하명을 받아서 송철호라는 대통령의 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 이것은 이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조국 우리 전 교수를 향해서 하는 인디언 기우제. 인디언 기우제? 예. 그러니까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턴다. 이런 건데 결국에는 김기현 시장도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셀프 고소장까지 만들어주고 이것은 자문 고소장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공권력 경찰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과연 지금까지의 경찰이 이런 건이 이 건 외에는 한 건이라도 더 있었는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근데 여기 김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그냥 고발장을 접수해달라고 그 건설업자한테 오히려 경찰이 막 울산 경찰청장이 간청까지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다시 고발장을 접수를 하잖아요. 어쨌든 2018년 1월에 저 간청을 해갖고 고발장이 접수가 되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찌 나옵니까? 저 다시 고발된 게 검찰에서 어떻게 하죠? 자, 혐의가 없어요. 무혐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왜? 건설업자를 불러다 놓고 경찰이 대신 혐의 불러주면서 죄명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다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실은 경찰이 무능한 거죠. 무능한 것이다? 네, 검찰한테 되지도 않을 얘기 한 것이 문제였던 거고, 전 더 크게는 이 지역 토착 비리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건설업자들이 항상 껴있고, 건설업자들이 그 지역의 검찰과 경찰을 계속 농락해 왔고, 이 경우도 보면 이제 황운하 청장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몇 달 있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너 안 되겠다. 할 때는 잘할 줄 알고 했는데, 이 사람도 또 다른 건설업자랑 뭐 연결이 있어서 또 내보내고 하는 식으로 정말 사람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전에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걸 왜 다시 하느냐. 당연합니다. 황운하 청장이 직접 챙겨보니까 너희들이 이거 지금 지역에서 똑바로 수사 안 했구나라고 질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했다라고 보고요. 더 중요하게는 MBC 보도에서 나왔죠. 이 소위 말하는 청와대에서 나갔다는 첩보 내용이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김기현 시장이 그 공공 레미콘 대표이사로부터
울산 5개 현장 뭐 이런 관련된 비리가 하나, 그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하나, 예. 그다음에 정보통신 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3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첩보를 지금 경찰이 건설업자한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첩보 내용이 나온 직후라고는 하지만 첩보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외부에서 들어온 황운하 청장이 울산 경찰청을 뒤집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똑바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감이 든 울산 경찰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일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되는 근데 것 중요한 같습니다. 것은 김 소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한번 뭐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또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시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는 있으나 다시 수사에 나서게 되는 지금 그 과정. 건설업자를 경찰이 직접 불러서 혐의까지 일일이 불러주면서 이렇게 고발장 씁시다 라고 간청을 하고 매달리고 죄명까지 이렇게 바꿔봅시다 제안을 하고 이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자를 불러서 했던 이런 식의 문제적인 저도 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옳지 않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지 기자, 우리 그 황운하 청장이요 최근에 알릴레오에서 뭐라고 했었죠? 일단 본인이 한 말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스스로 건설업자 A씨가 어떤 고발장을 추가로 냈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달라진 게 있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문제의 건축업자가 처음에는 공무원들만 고발했었어요. 2018년 1월 4일, 5일인가 그때쯤에 다시 고발장을 추가로 냈는데 이때는 피고발인의 김기현도 있었습니다. 피고발인의 김기현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정말 김기현 시장의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김기현 시장을 얼마든지 피의자로 불러서 망신주기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규정상 피의자로 자동 입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면서까지 우리가 이거 그 오해받을 일 하지 말자 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을 전화해놓고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오라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막 저는 배은망덕하다고 그렇게 배려했는데 그걸 모르고 네, 황운하 청장의 어떤 얘기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은 이겁니다. 어떤 겁니까? 고발장을 추가로 냈는데 이때는 피고발인의 김기현 시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경찰이 건설업자를 불러서 저렇게 혐의를 불러주면서 셀프 고발장을 쓸 때는 그 전에 없던 김기현 전 시장도 타깃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황운하 청장이 좀 전 저 얘기는 오히려 본인이 뭐 해명하겠다고 알릴레오에서 자신 있게 한 얘기인데 지금 다시 되짚어 보면 오늘 이 보도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짚다 보니까 황운하 청장이 자기 발목 잡은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건설업자 불러다 놓고 셀프 고발장 쓸 때 울산 경찰이 김기현 건도 그 피고발인으로 김기현도 명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입 가경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그 행위입니다. 소위 이른바 경찰이 이른바 셀프 고발장을 만들었다. 소위 건설업자를 종용해서 소위 혐의 사실까지 바꿔가면서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소위 이른바 경찰의 어떤 자발적 충성이거나 아니면은 이 시기로 보면 그 형식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청와대에 첩보가 있었던지 일주일 직후잖아요. 예. 이건 뭔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그 소위 황운하 청장이 지금 뭐 피고발인의 김기현 전 시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함부로 하게 되는데 예. 결국은 그 당시에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황운하 청장이 이후에 또 수사팀까지 교체하잖아요.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황운하 청장도 사실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이미 고발이 돼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황운하 청장의 직권남용 여부까지도 또 거기서 판가름 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울산청과 청와대에 소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울산경찰청 지난해 1월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눈 대로 건설업자 불러서 셀프 고발장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했고 피고발인으로 김기현까지 명시가 돼 있었다. 이건 황운하 청장이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추측한 거 아닙니다. 이 논란. 일단 이런 것이고. 청와대 지난해 3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와대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 통해서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죠. 여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애초부터 이건 김기현 주변 인물들이 아니에요. 다 김기현 본인을 타깃으로 한 겁니다. 저 위에 울산청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맞죠? 자, 애초부터 김기현 주변 인물 아닌 김기현에 초점을 맞춘 기획수사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나오는데 장수상 의원은 어떠십니까? 기획수사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예. 4건 4페이지짜리 그 제보권이다라고 하면서 드러냈는데 거기에서는 뭐 비서실장, 형과 동생, 그다음에 측근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아하. 처음 제보 문건에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 청와대랑 울산청에서는 김기현 시장까지도 이건 피고발인까지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예. 셀프 고발장을 만들어 주면서까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다.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의한 선거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명백한 자기 고백이자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김민지 기자, 자유한국당이요. 오늘 뭐 이런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무슨 행사도 갖고요. 오늘 뭐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맹비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론되는 이 사건들이 선거 공작 사건이다 하면서 이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농단 게이트는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고 대통령의 고향이자 민주당의 열세 지역인 PK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친문 실세들이 대대적으로 펼친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송철호 씨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소원이라던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기획, 민주당 연출, 황운하 주연, 울산시장 부정선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네, 한국당은 오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현판식? 이른바 3대 친문농단 게이트, 이거 특위를 구성해서 오늘 현판식을 저렇게 가지는 모습인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또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또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같은 것들을 3대 친문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여 공세에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현판식 가졌습니까? 저는 저러한 예. 한국당의 모습도 좀 답답해 보입니다. 한국당의 모습 답답합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3대 게이트라고 좀 애매모호하게 하면 국민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딱딱 하나씩 집어서 해야 합니다. 특히 김기현 사건 같은 경우엔 부정선거, 선거 공작 이런 식의 명백한 단어를 갖고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호소를 해야 합니다. 직관적으로 알려야 한다. 맞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한국당에 요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 일의 핵심에는 예.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예.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부원장으로 선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백원우 비서관이 이 울산시장 건과 관련해서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총선과 관련해서 민주연구원에서 이러한 일을 기획한다고 우리가 예상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 순진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 좀 사퇴를 요구하고 예. 책임을 계속 타겟팅으로 물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 백원우라는 당시의 민정비서관이 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는 만큼 지금 백원우가 민주당의 싱크탱크, 부원장을 맡고 있다. 내년도 민주당의 총선이 뭔가 클리어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백원우가 물러나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을 가지고 백원우 부원장의 거취를 묻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맞지 생각하고요. 않는다. 게다가 민주정책연구원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거든요. 아하. 선거를 기획하는 거지 검찰을 불러서 경찰을 불러서 공작 선거를 할 수 있다라는 발상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게다가 제일 중요하게는 울산시장 선거할 때 그 당시에 5개 구청장 전부 다 민주당이 이겼고요. 그다음에 울산시의원 19명 중에 무려 15명을 민주당이 당선시켰었기 때문에 그 2018년 선거에 국한시켜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민심이 민주당을 한번 밀어준 선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선거 자체가 마치 압수수색 한 번 때문에 이렇게 뒤집힌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국당이 이른바 이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이제 의혹 제기의 단계고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기관 또는 청와대의 어떤 실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사건의 어떤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라면 국민적 공감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좀 전에 장성철 소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부정선거라든지 이렇게 지금 바로 넘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의혹의 초기 단계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하나 덧붙이면 저는 좀 청와대가 당당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청와대가 당당해야 한다. 어쨌든 청와대가 관련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청와대 스스로가 어떤 선택적 해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책임질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결과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또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고 넘어갈 텐데 짧게 좀 해주세요. 김 소장님. 뭐 이건 전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고래고기부터 시작해서 이 부정선거, 검경 갈등, 황운하, 김기현 등등의 이 모든 키워드들을 묶어서 전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황운하 청장이 지금 김 전 시장의 동생과 형의 통장에 각각 4천만 원, 1억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도 검찰이 영장 하나를 안 내줘서 조사를 못한 것을 분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특검 가서 밝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 없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근데 여당도 이렇게 특검 제안을 많이 하나요? 상당히 이례적인 얘기죠. 여당이 특검 제안을 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경찰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상황을 한번 보시죠. 그때는 또 적폐 수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요. 야당권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걸리면은 무조건 검찰에서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기소 요건에 맞지도 않고 허접했으면 이렇게 무혐의 처리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가 당당하게 해명한다? 당당히 해명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당당히 해명할 수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사건 관여자들이 지금 청와대에 없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없죠. 백원우 민정비서관 없습니다.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은 지금 거의 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거 어떻게 해명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이러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청와대 해명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자꾸 반박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당사자가 해명한다는 논리보다는 오히려 청와대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청와대의 어설픈 대응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 하고요. 한번 좀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송병기라는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월부터 해서 한 3차례 정도 울산청에 나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본인 실명을 놔두고 퇴직 공직자 김땡땡 가명조사 받았다. 이 논란. 한 걸음 들어가 보죠, 김민지 기자. 네, 제보에 이어서 이제 경찰 조사에도 협조를 한 셈이잖아요. 특이한 점은 이제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인데 세 차례 조사에서 많은 내용을 좀 얘기한 모양입니다. 울산청의 상황을 잘 아는 경찰 관계자가요. 그 서류를 좀 봤는데 서류가 분철되어 있고 매우 두꺼웠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가명으로 송병기 부시장을 조사를 했고 송병기 부시장은 가명으로 김기현 비위에 대해서 그만큼 상세히 진술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찰은 가명 조사를 진행했고 그 가명 조사 뒤에 숨은 송병기는 가명으로 김기현 비위를 상세히 진술한 거 아니냐.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건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좀 더 이상합니다. 가명조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검찰은요. 송병기가 모정의 목적을 가지고 신고자 보호 취지를 악용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왜 가명조사냐. 울산시 공무원의 경우라면 내부 비리 진술에 불이익이 우려돼요. 그때는 가명조사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송병기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당시 송병기는 야당도 아닌 여당 선거 캠프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소속 그리고 민간인이었어요. 해당 사항 없죠? 두 번째,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인데 가명조서를 청구해서 경찰이 그 관련된 내용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요. 근데 결과는 어찌 됩니까? 검찰은 혐의 없어요. 무혐의. 여러모로 좀 석연치 않죠, 장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송초로 시장, 송병기 그때 당시 참모, 그리고 청와대 특감 반원, 아니면은 울산경찰청에 있는 그런 경찰관들과 여러 차례 회합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결국엔 짜고 친 것이다. 짜고 친 것이다. 보여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공익 제보할 경우에는 감형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여당의 선거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핵심 참모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가명조사 논란인데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봐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걸 되짚어봐야 되느냐. 지금 울산경찰청의 수상한 행보가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울산청을 이끌던 수장이 누굽니까? 황운하 청장이었죠. 자, 김민지 기자, 황운하 청장 그동안 뭐라 해왔습니까? 일단 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럼 과연 덮었어야 되냐라는 게 이제 황운하 청장의 주장인데요. 오히려 경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선거 개입이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 청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부임한 한 9월경에부터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건설업자한테 30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정황이 확보됐어요. 내년 6월에 선거가 있지. 이거 수사하면 안 되겠네. 이게 덮어야 됩니까 이게? 그럼 직무유기지. 직무유기가 되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죠. 법치评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수사는 총선이 5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엄청난 선거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성실하게 한 경찰관들을 하명 수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소환하고 토착비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자, 황운하 청장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수상한 2018년 1월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돌아가 보시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지난해 1월 달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2018년 1월에요. 먼저 송철호, 송병기가 장완석 청와대 선임행정관하고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해요. 그때 송철호 공약 논의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었죠. 송병기 가명조사가 또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청와대 민정관, 이른바 백원의 별동대원들 있죠. 특감반원 2명이 어딜 갑니까? 울산을 갑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 나눈 거 있죠. 울산청이 건설업자 불러서 야 이렇게 고발장 쓰자 해서 셀프 고발장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했어요. 이게 2018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부.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맨 위에 파란색 박스 있죠? 저건 송초로 공약 논의했다라는 의혹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송초로 띄우기. 그렇죠? 송초로 업. 나머지 밑에 파란 박스 3개는 뭡니까? 약간 김기현을 포함한 김기현 주변 인물들을 타겟으로 해서 김기현 다운. 그리고 또 하나 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2018년 1월이면 청와대 첩보가 울산청에 도착한 직후라는 점. 그리고 김기현을 둘러싸고 송초로 띄우기가 한편에서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김기현 다운 작업도 있었다.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황운하 청장이 이른바 그동안 경찰 일기 출신으로서 검찰 저격수다. 또 검경 또 수사권 조정에 대한 또 소신이 뚜렷한 사람으로 얘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지금 저런 모습들을 보면 지나치게 경찰 공직자로서 현재도 공직자예요. 경찰 공무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튜브 출연들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대단히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저는 정말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로 그 얘기 중에 유튜브 내용 중에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 당시에 김기현 전 시장을 피의자로 조사할 수 있었다. 소환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한테 소환 안 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러면서 오히려 고마워야 된다. 근데 왜 저러냐? 그러니까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하다. 이런 얘기도 아까 자료화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걸 보면 자, 고발당했다고 무조건 피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충분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황운하 청장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경찰 공직자로서 당시에 어떤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토착 비리 어떤 사건
이렇게 어떻든 간에 그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그 의도는 알겠지만 오히려 황운하 청장은 하나의 어떤 중요한 당시의 사건 당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중자애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황운하 청장님 자중자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